드디어 끝을 맺은 호시노 남매의 복수. 아이의 진심을 알게 된 카미키는 아이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러 사라지고, 비코마치는 연말 라이브 투어를 진행하던 중 루비는 아쿠아와 함께 잠깐의 평온한 하루를 만끽합니다. 이제 돔의 설날도 얼마 남지 않은 루비. 그녀는 오빠와 함께하는 이런 아무것도 아닌 날이 계속 되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러나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아이를 신봉하며 그녀의 추락을 바라지 않는 엄마 같은 아이돌이 되고 싶었던 루비. 그러나 아쿠아의 진심 어린 응원을 듣고 그녀는 더 이상 아이의 환영을 쫓지 않는 자신만의 길을 걷기로 다짐했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서 엄마를 뛰어넘는 아이돌이 되기로 말이죠. 아이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루비. 그녀의 눈동자에는 아이와는 다른 그녀만의 눈부심이 새겨져 있었고, 그녀는 마침내 아이마저 뛰어넘는 아이돌이 되고 말았다. 루비의 라이브 투어를 관람하던 니노는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신 없을 샛별, 유일무이한 최강의 아이돌 아이. 그런 그녀를 신봉해온 니노는 루비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었죠. 미야자키에서의 공연이 끝난 뒤 메모초는 오랜 친구 아네모네와 반갑게 인사를 하고, 루비 역시 공연을 관람한 아카네와 인사를 나눕니다. 비코마치는 곧 도쿄 라이브 역시 진행할 예정인데, 굳이 먼 곳까지 찾아온 아카네는 이쪽에 볼 일이 있기에 겸사겸사 들렀다고 하죠. 과연 그 볼 일은 무엇일까요? 이는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아카네는 도쿄 공연은 참석 못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도쿄 공연일은 크리스마스 당일이었기에 루비는 역시 새 남친이 생긴 것 아니냐며 의심의 표정을 짓습니다. 표정이 거의 아쿠아카를 진득히 파던 팬의 표정인데, 카나를 불러오냐고 묻는 루비에게 아이돌 모두의 카나짱은 어색하다는 아카네. 카나짱의 찐덕구 아카네는 오늘 미야자키 공연도 카나가 아이돌 역할을 연기한다고 생각하며 끝까지 참고 봤다고 합니다. 이야, 이만한 덕후 없다. 이어서 아카네는 비록 어색하더라도 카나가 은퇴하기 전 마지막으로 볼 수 있었던 이번 공연만큼은 정말 눈부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최고일 수는 없었다고 평하죠. 연기의 세계에서는 태양이 될 수 있는 카나라도 아이돌의 세계에서는 절대적인 반짝임을 가진 루비를 당해낼 수 없으며, 카나 역시 그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 아카네는 생각합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열심히 맞서는 카나의 모습에 푹 빠져 그녀를 최애로 삼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아이돌 굿즈샵 점장 일행도 오랜만에 얼굴을 비추네요. 아이돌의 좋아하는 점, 좋아하는 이유, 어떻게 좋아하는지, 이들의 가지수는 팬의 수만큼 존재할 것이며, 그렇기에 압도적인 재능의 루비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도, 그 반짝임을 부수려는 사람도 존재할 것이라는 불안한 아카네의 독백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불안한 루비의 대사가 이어집니다. 아이돌은 신기한 직업이다. 젊음에는 끝이 있기에 평생 직업으로 삼지 못하고, 그 모습은 마치 한 번밖에 피지 못하는 꽃과 같아 결국 영원히 반짝이는 보석은 될 수 없다. 자신의 엄마처럼 죽어서 추억이 되지 않는 이상 정말 곧 죽어버릴 것 같은 사람 마냥 사망 플래그를 강하게 세워놓은 루비짱. 그런데 이어서 하지만 우리는 루비의 말과 함께 시점은 전환됩니다. 루비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장면일까요? 전환된 시점은 전 비코마치 니노의 시점이었고, 그녀는 카미키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카미키는 니노에게 자수를 요청한 모양이고, 니노는 이를 거절하고 있었죠. 아니, 아이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러 가겠다며 고작 한다는 게 니노에게 자수 요청. 오히려 카미키의 자수 요청은 니노를 발끈하게 만들었고, 통화를 끊은 니노는 요스케를 죽게 둔 그때부터 자신은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됐다는 말을 하죠. 역시 요스케와 카미키를 이어준 것은 니노의 지시였으며,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스케를 이용해 고로와 아이를 살해한 것도 니노가 유도한 것이죠. 이 모든 짓은 전부 아이 때문이라는 니노의 대사. 너는 계속 앞으로도 영원히 최고의 아이돌로 있어야 하며, 너를 넘어서는 아이돌 같은 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말풍선으로 메무초 얼굴만 가려진 거 실하냐? 그렇게 이야기는 점점 클라이맥스로 달아오르고 츠쿠요미의 시점으로 전환되어 그녀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작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인 사랑. 인간은 어째서 사랑을 품는 생물인 것인지, 누군가는 후회와 분노, 증오를 사랑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선망과 질투, 집착을 사망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욕망과 실망, 절망을 사랑이라 부르면서 그 사랑으로 인해 목숨마저 빼앗을 수 있음에도 인간은 이라는 말과 함께 츠쿠요미의 대사는 마무리되죠. 루비가 위험에 처하게 생겼는데 느긋하게 밤바다 구경하고 앉아있는 츠쿠요미씨, 은혜도 모르는 까마귀 녀석. 어찌됐든 츠쿠요미는 까마귀에서 인간으로 환생한 신적인 존재지만, 지금까지의 행적을 살펴보면 남매가 그들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유도를 해온 반면 그들 사이의 일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적은 없었습니다. 어디까지나 감시자로서 곁에서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죠. 츠쿠요미 관련 이야기도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비코마치 라이브 투어의 최종 종착지이자 카나의 은퇴 라이브 날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연장을 살펴보면 도쿄 국립 경기장인 걸 알 수 있는데, 이곳이 실제로는 도쿄 돔보다 수용 인원도 훨씬 많은 더 상위의 무대더라고요. 개장한 지도 얼마 안 된 곳이라 이곳에서 공연한 아티스트도 몇 없다고 하는데, 뭐 만화적 허용으로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아무튼 이날의 날씨는 무척이나 맑은 쾌청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루비는 반짝이는 햇빛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전에 잠깐 복수에서 해방됐었던 아쿠아의 모습이 연상되는 장면이네요.
이게 맞나요? 어찌됐든 이 상황은 니노가 루비에게 칼질을 넣은 상황으로 보이죠. 솔직히 최근 들어서 아니 이번 화에서도 사망 플래그가 많긴 했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말이죠. 이전에 전생을 밝힌 아쿠아에게 츠쿠요미는 그의 선택을 악수라고 표현했었죠. 이때 아쿠아의 말을 듣고 루비는 자신만의 길을 걷기로 다짐했고 그렇게 아이를 뛰어넘는 길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결과 니노의 표적이 되었고 칼질을 당한다, 이러한 이유로 악수라고 표현했던 것일까요? 하지만 저는 너무 노골적으로 뿌린 사망 플래그, 몇몇 인물들의 행적을 고려해봤을 때 어쩌면 이 장면 자체가 페이크, 사실 반전이 있고 루비는 죽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아쿠아와 아카네는 최종 흑막 니노가 남아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참고해보면 니노가 또다시 무슨 짓을 벌일 건 역시 충분히 예상한 걸로 보이며 그들 나름대로의 대처를 했을 겁니다. 여기서부턴 지극히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이번 화에서 아카네의 행적 솔직히 조금은 수상했습니다. 무려 먼 시골인 미야자키에 볼 일이 있다며 비코마치 공연을 보러 왔다는 점, 그녀의 독백을 통해 루비에게 위기가 닥쳐온다는 것을 암시했다는 점 등등 미야자키에 방문한 것이 니노의 움직임을 살피기 위해서였다면 니노를 잡기 위한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하니 그 물증을 얻기 위해 아쿠아 혹은 아카네가 루비의 분장을 한 것이라면 사이토 사장 부부가 철통 보안으로 루비 곁을 지키고 있다는 언급도 여러 번 나왔고 아이 사건을 겪은 아쿠아가 이런 중요한 상황에 허술하게 루비를 방치할 리도 없고 말이죠. 의도적으로 허술하게 주소를 알아내기 쉽게 니노를 유도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 분장에서 찔릴 계획이면 아카네가 몰래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 이상 아쿠아가 분장했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아쿠아 성격상 위험한 방법에 절대 타인이 휘말리게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루비와의 키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글쎄요, 이것까진 잘 모르겠네요. 쇼타 카미키를 연기한 전적으로 어떻게 잘 써먹지 않았을까? 어찌됐든 분장한 아쿠아 혹은 아카네가 방검복을 착용하고 니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칼이 너무 안쪽까지 파고든 것 같긴 한데 계획이 맞다면 방검복은 무조건 착용은 했겠죠. 확실한 건 작가가 이대로 루비를 죽이진 않을 것 같은데 만약 진짜 죽인다면 이거 뒷수습 어떻게 하겠어요? 아쿠아 그냥 병신 만들어 버리는 건데. 또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말해보자면 최애 아이가 최종장 들어서 너무 이야기가 맥빠지고 작가 역시 폼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작가 두 분이서 이 작품을 대충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게 아닐까 정도로 말이죠. 빨리 끝내시는 건 좋은데 그래도 완결까지 얼마 남지 않은 몇 화들은 팬들이 만족할 만한 전개, 좋은 작화로 그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이번화 마지막 장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휴재랍니다. 아우 아카시치